이 원칙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긍정 대 부정의 비율.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고쳐야 될 것들도 이야기하죠.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춘기 대화법이라고 해서 사춘기 자녀 아이들한테 필요한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사춘기에 대처하는 부모님들이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자녀 두신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춘기 아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그 여러 간극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도 있고 자녀는 사춘기에 경험하는 아이들은 또 우리와는 다른 그런 문화나 그런 배경들 속에서 그들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아이 마음, 우리 마음들을 서로 그 간극을 줄여 나가야 사춘기를 좀 더 무난히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가 있나? 부모로서의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 어린 시절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처음 하는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또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또 되게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일까? 말을 안 들어서 아이가 사춘기라고 인식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짚어 보면 너의 생각은 잘 몰랐고 엄마의 생각 위주로 많이 양육이 되어지고 맞춰줬잖아요. 이제 사춘기라는 그 틀 안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기회, 그리고 너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아이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내 마음은 어떤가요? 각각 질문해요. 우리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죠. 때로는 아이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아이를 보지만 내가 너한테만 올인하고 너한테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지 않는 거. 그럼 어머님들 본인들의 마음들도 잘 돌보는 것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지?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부모로서 우리는 부모 자격 시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동안에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12년이지만 10년이란 생활 동안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자랑스러운가, 창피한가, 부족한가. 물론 우리는 모든 걸 더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일하는 엄마,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 입장에서는 전업주부를 두신 엄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못 챙겨주고 더 많이 신경을 못 써주는 부분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감당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자꾸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 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막 들쑥날쑥하기도 해요. 이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환경적으로. 학업이라는 그 중대한 거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들을 많이 감추고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런 공부나 학업적인 걸 하지만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가 가장 화가 나게 하는 건 뭘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뭘까? 우리 아이는 스스로 우리 아이에 대해 좋은 점 생각하고 있나?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우리는 부모인 내 머릿속에 각각이 다 있죠. 어머님들은 월급날, 재테크, 자기계발, 휴가 등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 머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국리, 놀 국리, 또 공부할 국리는 하진 않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과업들, 어떤 열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휴식, 놀거리, 지적인 욕구,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천차만별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꿈꾸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특성 자기의 세밀한 감정을 막 시시콜콜 얘기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고립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혼자만 있는 시간들도 원하기도 해요. 아이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과의 요즘에 대한 어떤가요? 말이 안 통하나요? 잘 안 하나요? 재미가 없나요? 속 터지나요? 짜증나나요? 즐겁나요? 모르겠어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변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춘기를 되짚어 보면은 강도의 차는 있긴 했지만 우리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춘기를 겪게 되고 큰 비행이나 일탈 없이 시시콜콜한 작은 것들을 무난히 견뎌가는 과업. 그렇죠? 하나의 사춘기적인 것들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이상적인 부모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사춘기 보통 몇 살 때 일어나죠? 고학년부터 시작하죠. 12세. 저희 큰아이도 이제 사춘기에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사춘기를 대하는 태도에도 엄마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전에 매번 원하는 대로만 해주던 방식들, 지적하고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방식들, 나서서 해주려는 방식들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그 발달에 맞는 부모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0세부터 1세까지는 보호자, 보육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양육자가 적절한 때에 눈맞춤 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정서적인 교류를 해줘야 발달할 수 있었어요. 1세부터 3세까지는 그러면 이제 조금 보호자의 역할을 벗어나 양육자의 역할이 되어주는 거고 4세부터 7세까지는 어때요? 양육자보다 좀 더 훈육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8세부터 12세까지는 격려자의 역할, 초등학교까지는 격려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쯤부터는 상담자적인 역할이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상담 배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상담자적인 되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는 과정,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떤 힘든 불평일 수도 있고요. 슬픔일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해주는 거에는 아이가 발빠른 액션을 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들어봐주고 알아봐주고 알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어봐주는 거. 우리가 상담이 어렵다 그러면 일단 들어봐주는 거, 그 다음에 걔는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상담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와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로 우리들은요.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게 아이가 하는 방법이 인생을 내가 살아온 선배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될 텐데 라고 감이 들겠지만 일단 아이가 말하는 대로 들어봐 주는 거, 따라봐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그 길이 실패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의 방식대로 일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고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함께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으신 부모 플러스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대면하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능숙해진 사회에서는요 소통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VR 기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제 껴서 볼 수 있는 세계죠. 청소년 아이들 눈 맞춰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핸드폰을 끼니까 이어폰을 끼고 내 말 잘 듣지도 않아요. 이런 소통의 부재가 있는 중에서도 너무 편리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이제 중독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기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중독성입니다. 그 안에 심리적인 부분이 다 되어 있죠. 보상. 아이가 힘들 때 적절히 보상도 해주고 잘 때다가도 계속 정체기도 있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들이 잘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쉽게 게임을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6개월 이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그걸 매체를 노출하게 됐다면 엄격히 통제를 해야 돼요. 엄격히 통제라 함은 정한 룰대로 시간을 지켜보는 경험. 물론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해서 지켜질 거가 아니지만 지키기를
노력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규칙과 체벌성의 벌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편리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통해요? 지금 우리 아이 사춘기인데 아유 뭘 또 통해요? 공부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 입장에서는 사춘기를 무난히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물론은 조금의 결핍감이 있겠지만 그 결핍감이 크지 않는 한은 아이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발달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춘기를 무난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이해받는 경험, 친밀한 정서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 아이들 대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해야 될 게 갑자기 많아져요. 학업에 대해서 몰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기대하는 바도 점점 더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딴에는 노력하고 있던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람인 이상 이게 잘한 것보다는 좀 부족했던 것들이 더 안타깝고 부족했던 것들이 더 잘 기억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성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이 원칙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긍정 대 부정의 비율.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고쳐야 될 것들도 이야기하죠. 그게 5대 1의 법칙입니다. 한 번 혼을 냈으면, 한 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5번의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좋은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긍정 대 그 부정의 비율은 5대 1의 법칙에 따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요. 좋은 이야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거. 오늘도 아이가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거를 지적을 한번 했다 라고 한다면 잘했던 것들은 5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의미 있는 대화나 어떤 놀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어떤 느낌을 공유를 한다. 되게 중요해요. 엄마랑 자녀랑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느낌이 감사한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엄마랑 이야기하면 매번 지적을 해서 짜증나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내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패드 폭격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내가 창피하게 느껴졌는지 이 긍정의 유쾌한 느낌을 많이 경험을 해야 사춘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의 형태는 아니에요.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대화는 아니에요. 대화의 가장 큰 원칙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인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아이는 뭐를 말하고 싶어 하나?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을까를 들어봐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해서 오늘도 어떤 느낌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법칙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